자, 여러분, 뭐 회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손흥민, 소니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기정사실처럼 이 재계약은 분명히 될 거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만 결국에 중요한 건 오피셜이었는데 조금 전에 오피셜이 떴고요. 2025년까지 손흥민은 토트넘과 계약을 연장을 했습니다. 2015년 8월 이제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둥지를 틀었는데 뭐 이미 알려진 바처럼 초반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토트넘에 남게 됐고 그 이후에 명실상부한 토트넘의 공격 에이스로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메시 호날두를 우리가 라이브로 보는 거는 되게 자랑거리가 나중에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손흥민 선수 이후에 또다시 우리가 해외 축구를 보면서 주전에 대한, 그러니까 주전으로 나올까 말까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이 돼 있을까 말까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경기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또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뭐 손흥민 선발 이런 건 초반에는 좀 그랬었잖아. 서브 막 왜 교체돼 70분이면 또 교체하는 거 아니야 막 교체 티노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 없잖아요. 그냥 당연히 손흥민이 나오는 거지. 손흥민이 오히려 좀 빼줘라 혹사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이제는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 위상은 더 이상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가 맞는데 어쨌든 지금 92년생이니까 소니가 우리나라 나이로 그냥 얘기할게요. 편하니까 30살인데 그냥 뭐 별다른 일 없이 중도에 이적하지 않고 토트넘과 쭉 있다면 34살까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거고 토트넘에서.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토트넘에서 은퇴를 하는 것까지 충분히 저는 뭐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터뷰는 공식 홈페이지도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토트넘에서 뛴 6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영광스러웠고 클럽에 상당한 애정이 있으며 클럽도 나에게 애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더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다. 토트넘 구단 이 스태프들, 선수들, 팬들과 같이 있을 때 이곳은 마치 집과 같아서 오래 생각할 이유도 없었고 너무나 쉬운 결정이었다. 승리하는 모습,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어떤 이 정석적이면서도 이 담담한 진심이 담겨있는 인터뷰를 또 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파라티치 단장도 그 얘기를 했죠.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누누 감독과 함께 손흥민이 장기 재계약을 하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소니가 경기장 안팎에서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명 깊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아까 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에는 살짝 약간 부침이 있었고 실제로 이적을 할 뻔했다고 하죠. 근데 토트넘에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발자취를 가지고 있는데 토트넘으로 이적을 해서 이 공식 홈페이지도 써있고 트랜스퍼 마켓에도 써있는 280경기를 뛰었어요. 280경기를 뛰는 동안에 107골 64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먼저 생각나는 거는 역시 번리전에 넣었었던 이 어메이징한 득점. 그때 이제 저희도 버드와이저와 함께 좀 운때가 닿아서 저랑 주원 형이랑 뭐 간단하게 질문하고 소니가 대답을 해주는 이런 이 영광스러운 호사를 누렸었는데 푸스카스상을 토트넘과 함께 받았고 PL에서는 이달의 선수상 3번을 탔고 그 다음에 PFA 선정 올해 팀에도 또 뽑혔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또 인상 깊은 것은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는 구단의 어떤 명운이 걸려있는 토트넘이 이제 더 큰 클럽으로 미래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의 리그 1억 골, 챔피언스리그 1억 골을 모두 다 소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멸의 기록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골을 기록을 했다는 거는 이 토트넘 팬들에게도 손흥민을 잊을 수 없는 선수로 만들어준 거고 손흥민에게도 이거는 대단한 기록을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의 지금까지의 발자취도 대단했는데 저는 이미 현재 진행 중인 토전들하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의 레전드 반열에 충분히 올라와 있고 아까 같은 기록 때문에 그리고 또 충분히 오를 만한 선수다. 점점 더 평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 제가 깊은 토트넘의 팬이 아니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토트넘 오피셜 트위터 계정에 보면 흥민손,
그다음에 스포츠 아이콘이라는 어떤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 이건 진짜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데 과연 이 대한민국의 선수가 해외 리그에서 그리고 토트넘은 이제는 뭐 이미 사실 뭐 트로피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명문 구단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팀이고 팬덤도 굉장히 크고 근데 이런 구단의 공식 이 계정에서 스포츠 아이콘이라는 표현 자체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자, 이 토트넘 한정 구단 기록으로 오겠습니다. 잉글랜드 리그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 출범 전에 기록들과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기록까지 합쳐서 보면 이 리그에서 득점한 것이 소니는 70골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소니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다 프리미어리그 기록이긴 한데 그 이전에 뛴 선수들과 기록을 합쳐봐도 11위예요. 탑 10 안에 들어갈 이 바로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글렌 호들이 이제 10인데 6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뭐 이상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 로비킨과 데포가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91골이야. 이거 기록 못 깨겠어요? 충분히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그에서 10골 중반대를 넣잖아. 그러면 이거는 두 시즌 정도가 흐르면 지금의 페이스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깰 수 있는 그러니까 즉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프리미어리그로 좁히겠습니다. 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로 좁혀본다면 5위. 야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1위가 해리케인이고요. 2위가 테디 셰링엄, 3위가 로비킨, 4위가 저메인 데포고 5위가 손흥민이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위가 가레스 베일입니다. 근데 베일이 53골이니까 차이가 좀 나요. 대단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뭐 약간 틀딱 인증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2000년대 초반에 축구를 봤을 때 이런 기록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한국 선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에 이제 새로 구장을 짓고 챔스 결승에도 진출했었던 이 클럽의 리그 탑5 전체 구단 이 기록에 골 기록에 들어가 있다? 이건 좀 이상한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을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데다가 UEFA 대항전으로는 더 세죠. UEFA 대항전 지금 클럽 통산 기록 1위는 해리케인입니다. 38골이고 2위가 저메인 데포 23골이고요. 3위가 마틴 치버 22골인데 4위가 소니 21골이에요. 챔스가 14골이고요. 유로파리가 6골이고 유로파 예선 합하면 1골 그래서 21골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토트넘이란 구단이 이전에 UEFA 대항전에서 굵직굵직한 어떤 이 족적을 남긴 팀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지금 밟아나가고 있는 어떤 기록들이 더 값진 걸 수 있다. 사실 이 UEFA 대항전에서 되게 많이 우승하고 이런 클럽에 만약에 소니가 소속이 돼 있다면 이런 기록을 세우기는 좀 어렵잖아. 근데 토트넘은 이제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발돋움하기 위한 타이밍이 있는데 거기에 손흥민이 이 어떤 본인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계약의 의미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실지 알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쭉 반응을 보니까 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승은 없는 거냐 사실 또 이제 손흥민의 팬분들 중에서는 이제 리그의 우승이나 메이저 타이틀 우승의 어떤 그 커리어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적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파 던질까 말까 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솔직하게 토트넘이 현대축구처럼 특히나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센 프리미어 리그에서 메이저 타이틀이라고 한다면 작게는 FA컵 조금 더 넓어보면 리그, 그 다음에 UEFA 대항전, 유로파 리그든 챔피언스 리그든 이런 어떤 메이저 타이틀에서 우승을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쟁이 정말 빡세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한 클럽에 이런 레전드로 남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불멸의 기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새로운 구장에 리그 1억 골, 챔피언스 1억 골을 썼다는 거 이런 기록들만 봐도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과 함께 진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토트넘에서의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나중에 코로나가 좀 풀려서 런던에 놀러가서 토트넘 팬들이 있는 근처의 지역에 갔는데 만약에 내가 잉글랜드 토트넘의 어떤 팬이라면 한국인 보면 반가울 것 같아. 오!
야 이거 손흥민의 나라 마치 우리가 지금 그 방송국에서 독일 가면 차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뭐 농담 삼아 그 다음에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 한국에서 오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손흥민의 어떤 이런 그 기록과 발자취는 토트넘에서는 충분히 이만한 어떤 이 값어치와 비중을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능성이 희박한 것과 0인 거는 다르잖아. 토트넘에서 정말 아까 얘기했던 FA컵, 리그, 챔피언스리그, 뭐 유로파리그 가능성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FA컵이 좀 현실적으로 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우승 타이틀을 따는데 손흥민이 지금 이런 시기에 함께했다?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얘기를 가끔 합니다. 라이브 때. 우리 참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논리가 돈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인데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시간 때우기도 있겠고 뭐 축구로 따진다면 골이 주는 쾌락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스포츠에서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혹 찾아볼 수 있는 이 로맨티시즘 낭만이 스포츠를 보는 이 몇 안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농구도 우승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쳐 모여 이런 거 하고 막 야구도 막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지만 축구에서 우리가 가끔 가슴 뜨겁게 어떤 선수를 응원했을 때는 그 낭만을 지키는 선수들한테 이 대단히 많은 지지를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가브리엘 바티스투타가 그랬고 그리고 원 클럽맨이었던 어떤 이 선수에게 왜 박수를 쳐주고 지지를 보내는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팬들이 여러 뭐 우승하는 것도 좋다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런 낭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큰 묵직한 어떤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손흥민이 사실 뭐 얼마나 큰 오퍼가 중간에 있었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토트넘은 지금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함께하면서 이 토트넘과의 의리 이런 거를 보여준다면 저는 그 또한 아주 멋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 선수가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펙트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토트넘과 이 손흥민의 동고동락이 더 이어지게 됐고 우리도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면서 또 소니 덕에 토트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또 토트넘 팬들이 생기고 있는데 더 멋진 모습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토트넘의 어떤 새로운 시즌의 어떤 기대 그리고 손흥민의 대단한 활약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과 이 여러 가지 신뢰를 다시 한번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